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즐기고 있는 것들일 수 있으니까요. 맛있는 것, 편한 것, 재미있는 것,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그 쾌락들이 지금 여러분의 중년을 조용히, 천천히 망치고 있다면요? 저는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며 드라마를 써온 작가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중년의 이야기를 써왔어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별것 아닌 것 같은 습관 하나가 결국 삶 전체를 바꿔놓는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망가진 중년에는 반드시 잘못된 쾌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쾌락들을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쾌락이 나쁜 건 아닙니다. 즐거움, 편안함, 기쁨. 이것들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그 쾌락이 중독이 될 때입니다. 딱 한 번만, 오늘만, 이것만 하다가 어느새 그것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릴 때, 그리고 중년은 그 중독에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왜냐고요? 중년은 체력은 떨어지는데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직장 압박, 노후 걱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에요.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쾌락을 찾습니다. 잠깐의 위로, 잠깐의 해방감, 잠깐의 즐거움. 그런데 그 잠깐이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를 갉아먹는 구멍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중년을 망치는 쾌락 5가지. 중년 남성의 퇴근길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치이고 눌리고 참았습니다. 윗사람한테도 치이고 아랫사람한테도 신경 써야 하고 집에 가면 또 다른 역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퇴근길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엔 가끔이에요. 힘든 날에만. 정말 필요할 때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힘들지 않은 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일이 됩니다. 캔맥주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소주 한 병이 되고 혼자 마시다가 친구를 부르게 되고 친구가 없는 날엔 혼자서도 충분하게 됩니다. 술이 왜 중년을 망치냐고요? 첫째, 몸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20대에는 술을 마셔도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났죠. 그런데 중년의 몸은 달라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술 한 잔이 이틀을 잡아먹습니다. 중년 이후 알코올성 간 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은 비음주자에 비해 몇 배씩 높아집니다. 술은 중년의 몸의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도 이미 늦어 있어요. 배우자와의 다툼,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실수. 술이 부른 후에는 중년의 관계망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감각마비입니다. 술의 진짜 위험은 몸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을 술로 덮어버리면 그 감정을 해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감각만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비 상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현실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퇴근 후 한 잔의 술이 주는 위로,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를 가리는 장막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쾌락 도박과 사행성 게임. 나는 도박 같은 거 안 해.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카지노? 가본 적 없어요. 경마장? 거기까지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요. 스마트폰으로 주식 단타를 치지는 않으시나요? 코인 거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시나요? 온라인 로또나 스포츠 토토를 매주 사시나요? 지인이 소개해준 확실한 투자처에 목돈을 넣으신 적 있나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뇌 안에서 도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도박의 쾌락은 기대감에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거는 행위, 그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당첨됐을 때보다 기다리는 그 순간이 더 강렬한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도박은 결과와 관계없이 중독됩니다. 잃어도 또 합니다. 따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 중독되어 있으니까요. 중년에게 도박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년은 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시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퇴직금, 저축, 부동산, 그리고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판단력이 가장 흐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생긴 중년이 심심함을 달래려다 사행성 게임에 빠지는 경우, 노후 자금 전부를 날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도박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투자하는 거야. 이건 도박이 아니야. 분석을 하는 거야. 이번 한 번만 만회하면 그만할 거야. 이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해보신 적 있나요? 쾌감은 순간이지만 잃은 돈과 잃은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년의 도박은 노후를 통째로 담보로 잡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먹고 싶어지시나요? 화가 나도 슬퍼도 억울해도 심지어 무료할 때도 냉장고 문을 열게 됩니다. 치킨, 삼겹살, 라면, 떡볶이. 달고 짜고 기름진 것들이 왜 이렇게 당기는지. 먹을 때는 천국인데 다 먹고 나면 공허함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과식입니다. 음식이 주는 쾌락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쾌락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문제는 그 효과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먹는 동안만 기분이 좋아요. 다 먹고 나면 원래의 스트레스는 그대로고 거기에 죄책감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더 먹습니다. 그 죄책감을 또 음식으로 달래요. 중년의 몸에서 이 악순환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처참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이 모든 질환이 과식과 폭식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년의 과식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고파서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 내 편이 있었으면 싶은데 그 감정적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음식은 그 허기를 절대 채워줄 수 없어요. 일시적인 마취일 뿐입니다. 진짜 허기가 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또 무언가 찾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픈가, 마음이 고픈가? 그 질문 하나가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한 개만 보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 이제 자야지 하면서도 손가락이 멈추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또 저녁이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숏폼 콘텐츠가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운지 아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설계한 결과입니다. 짧고 강렬한 자극을 연속으로 제공하면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끊임없이 자극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슬롯머신이 왜 중독성이 강한지 아시죠? 당첨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뇌를 흥분시키기 때문이에요. 숏폼 콘텐츠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다음 영상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년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면을 망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낮으라고 착각해요. 결국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중년에게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 증가로 직결됩니다. 둘째, 집중력을 파괴합니다. 숏폼에 익숙해진 뇌는 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이 어려워지고 긴 대화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사고의 깊이 자체가 얕아지는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에 숏폼 콘텐츠를 2시간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달이면 60시간, 1년이면 720시간.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년의 720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만이라도요. 그 1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수면을, 그리고 남은 삶의 질을 바꿔놓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5가지 중 가장 무서운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술도, 도박도, 폭식도,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는 이건 좀 줄여야 하는데 하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이 나이에 좀 쉬면 어때? 이제 고생은 충분히 했어.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지. 이 말들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당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뇌와 몸은 도전이 없으면 퇴화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어요. 뇌는 자극이 없으면 신경 연결이 끊어집니다. 감정은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무뎌집니다. 중년 이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만 살기 시작한 사람들, 5년 후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몸이 급격히 늙어 보이고, 대화의 폭이 좁아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은퇴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편안함은 잠깐의 휴식으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순간 삶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의 중독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바로 변화에 대한 공포입니다. 편안한 것에만 머물다 보면 불편한 것이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렵고 귀찮아집니다. 그렇게 세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집 안에서만 머물고 아는 사람만 만나고 아는 것만 먹고 아는 채널만 봅니다. 그 좁아진 세상 안에서 중년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그 본능에 저항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을 선택하세요.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말을 걸고, 조금 더 도전하세요. 그 불편함 속에 진짜 살아있음이 있습니다. 편안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릅니다. 편안함은 자극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복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편안함만 쫓는다면 결국 편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중년을 망치는 쾌락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술, 도박과 사행성 게임, 과식과 폭식, 스마트폰과 쇼폼 중독, 그리고 편안함에 대한 집착.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지금 이 순간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쾌락은 빠릅니다. 결과는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선택하고 결과에 놀랍니다. 중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30분만 일찍 내려놓는 것. 이번 주 술자리를 한 번만 줄이는 것. 냉장고 앞에서 멈추고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 작은 것 하나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